우리 어디 보시느냐 하면 4장 연습 문제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4장 연습 문제. 사장 연습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똑같이 어제 그 합성함 수나 있거든. 그거 좀 풀고 있습니다. 유제랑 이제 기다려. 자, 몇 번이냐 하면 17번 4다이 17번 봅시다. 4다이 17번. 연습 문제 4다이 17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까지 미분 가능하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시면 f'x의 극한이 나왔네.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2로 가까이 간다. 오케이? 이 조건이 일단 등장을 하는 거고. 쏟아지는 거 아니겠지? 자, 이 조건이 하나 등장하는 거고, 한 가지 더 봅시다. 거기 끝에 f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fx의 이 녀석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어떤 거랑 결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얘는 누구랑 결부시켜야 돼? 뭐가 등장하는데? 극한을 구하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얘가 등장해. 뭐가 등장한다고? f 빼기 f의 구조가 등장하지. f 빼기 f의 구조가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다고? 뭐를 생각해 준다? 평균값 정리를 사용합니다.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f x 더하기 1에서 누구를? fx를 빼는 거야. 밑에 누가 있으면 되는데 x 플러스 1이 그대로 밑에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x가 그대로 밑에 있으면 되는 거고, 빼는 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x, fx와 x 플러스 1, f의 x 플러스 1과 같아지도록 하는 뭐가 있더라? f 프라임, 즉 평행한 두 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더라. 근데 그 뭐가 여기 하나의 C가 있을 텐데, 이 C가 어디와? 이 C라는 게 X라는 녀석과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렇네? 자, 근데 밑에 있는 값 자체가 누구로 동일해? 어차피 1로 동일한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누구랑 동일한다? F 프라임 C랑 동일한 거야. 이 값이 F 프라임 C랑 동일한 거야. 그러면 뭐로 변했느냐? 변수가 X가 아니라 문자가 C로 변한 상황이니까 이 리미트를 C로 바꿔줘야 될 텐데 C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누구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플러스 1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는 거겠지. 그래서 C가 무한대로 가더라.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그 결과가 누가 나온다? 당연히 2가 나온다.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단서를 어디서 가지고 온다? f 빼기 f의 구조에서 단서를 가지고 온다. 잘했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어디에 있느냐 하면
4-18번 봅시다. 4-18번에 보시면 닫힌 구간 0과 3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정의된 구간이 있어.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된 구간이 있는데, 자, 그러면 fx가 있어. 이 fx가 누구와 되느냐면 3분의 1x 세제곱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을 때 닫힌 구간 A에서부터 3까지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수. 자, 여기에 속하는 서로 다른 x1과 x2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저기 x2에다가 더 크다라고 합시다. 아니면 x1이 더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x1과 x2가 누가 더 큰지 그냥 내가 정해놓은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와 같도록, 자 봅시다. 뭐가 등장입니다. 이렇게 등장했는데 결국 평균 변화를 쓰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봐. 이 수식을 정리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생각해. x2 대입하고 x1 대입하고 구체적인 수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루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 이걸 알 수가 있지. 얘랑 같아지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같아지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왜 이거를 생각을 해내느냐? 일단 구조가 평균 변화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자, 두 번째 단서는 이거는 다항함수의 합과 차의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내가 어디에서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C가 있겠죠. 그러면 이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니? X1과 X2 사이에 들어있다, 또는 반대로 X2와 X1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까지 됐어?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어. 자, X1과 X2가 이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X1은 가장 작으면 0이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X2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이 하나 나와. X1과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거거든.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러 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다? C의 범위가 단독적으로 나옵니다. 3보다 같다 안 들어가니까 작고 0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일단 도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이제 얘의 범위는 얘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집합을 S라고 했잖아요. 이 값이 나타내는 거, X1과 X2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을 텐데, 서로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 값의 결과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S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느 값부터 어느 값까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얘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찾아내기는 힘드니까 우회적으로 얘랑 동일한 거고, 얘가 뭐다? 제 미분하면 미분해서 C 집어넣는 거잖아요. C 제곱 마이너스 2C. 오케이? 다 됐나요? 이제 끝이야. 끝이네. 얘랑 보이시죠? 얘 봤으니까 C가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제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합이 2고 나누기 2 하면 축이 나옵니다. 아래로 볼록하고요. 잘했어?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한데
0과 3 사이라 그랬으니까 0이 좀 더 가깝겠죠. C 이꼴 0이 좀 더 가까울 거고 3이 좀 더 크단 말이야. C 이꼴 3이 좀 더 크단 말이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 잘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3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데?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3, 9, 3까지 3,3이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값이 가장 작으니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고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전체적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3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x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어요?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 살짝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서 살짝 좀 정리를 해볼게. 이제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야.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 내용이 증가. 자, 원래 있는 원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느냐면 도함수의 부호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가 되면은 뭐가 된다? 감소한다는 얘기를 어제 얘기해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가 있어요? 계속 함수가 증가할 수만 감소할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섞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섞이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네에서 1등, 동네에서 꼴등,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극대극소가 일어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극대극소예요. 극대 또는 극소예요. 자 포인트가 뭐냐? 극대극소의 포인트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면 자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 x 이꼴 a에서 경계는 자 a에서 뭐가 생긴다? 극대값이 생기는 거죠. x 이꼴 a에서 뭐가 생긴다? 극대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 a라는 지점에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가게 되느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면 뭐가 생긴다? 무조건 극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황 누가? y는 f'x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극대가 생긴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x 이꼴 a에서 당연히 뭘 생긴다? 극소가 생기는 건데 자 얘는 좀 그 양상이 다르죠. a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가서 얘는 증가하지만 실제로 얘는 증가하지만 도함수가 증가 감소한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야. 부호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 결과가 극소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3차 함수 봅시다.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오늘 싹 다 배울 거고 비율 관계까지 싹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내용 다 정리할 거야. 필요한 내용들 다 정리할 겁니다. 3차는. 아이고 오늘이 제일 중요할 텐데 뭐지? 자 3차 함수 그래프 3차 개형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이야. 자, 3차 개형입니다. 자, 우리가 3차 개형을 뭐를 바탕으로 만들어내자 봅시다. 자,
3차를 내가 직접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쟤를 한번 까는 거야. 그래서 y는 ax 세제곱에 띵띵띵 가는 거를 한번 까는 거예요. 한번 까게 되면 3ax 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단순히 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차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2차에 근들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본다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요. 떠 있을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간단하게 먼저 그릴게.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 좌측에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왜 계속 증가하죠? 라고 하면 이쪽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도함수가 양이니까 증가하는데 도함수가 음이니까 감소할 거고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감증이야. 그런데 개형을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린다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가파르게 하강합니다. 가파르게 하강하면서 중간에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특징이 봅시다.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 됐어요? 자, 가볼게. 요 지점이 있고 요 지점이 있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만 처음이니까 살짝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자,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특징이 뭐예요? 아, 얘는 극값을 다 가지는 거야. 여기가 극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극대와 극소를 싹 다 가지는 상황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극대와 극소를 싹 다 가지는 상황이야. 자, 근데 우리 초반에 좀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초장에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위볼이에요. 이만큼은 아볼입니다. 위볼, 아볼입니다. 위볼, 이쪽이 위볼이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위볼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아볼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요 정도까지. 아,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아래로 볼록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제일 중요한 건 증가, 감소, 증가야.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얘 한번 봅시다. 얘는 그러면 쌤 어떻게 가야 되겠니? 봐봐. 증가하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거야. 얘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보게 되겠죠. 자, 계속 증가합니다. 특징이 위볼, 계속 위볼이겠죠. 위볼로 시작해서 아볼로 끝납니다. 위볼로 시작해서 아볼로 끝납니다. 위볼로 시작해서 아볼로 끝나고 증가하고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얘도 뭔가 제일 정중앙에 뭔가가 있을 거고 요 점이 있을 거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얘부터 얘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합니다. 감소한대. 증가하죠. 네.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니까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다 됐어요? 이러한 개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다 됐지? 그럼 살짝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야. 자, 그래프를 봤었을 때 이렇게 얘는 계속 증가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고 얘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데 어디가 좀 하나의 기점이 되느냐 하면 극대 극소도 하나의 기점이 되지만 극대 극소의 정중앙이 이 지점.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꼭지점이었던 부분, 도함수에서 꼭지점이었던 부분, 도함수에서 꼭지점이었던 부분, 도함수에서 꼭지점이 있을 거고 특히 그 꼭지점의 x 좌표가 누구랑 일치하느냐 하면 자, 지금처럼 위볼과 아볼의 교차 지점, 위볼과 아볼의 교차 지점, 위볼과 아볼의 교차 지점, 뭐 곡선의 요철이 변한다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변곡점의 x 좌표랑 동일합니다. 이제 기본에서 어느 정도 알 때까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몇 가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얘가 뭐라고? 뭐를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요철이 변한다는 얘기야. 요철이 변한다는 얘기야. 요철이라는 얘기가 뭐야? 요철은 딴 게 아니거든. 위로 볼록과 그걸 위볼이라고 얘기할게요.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얘기할게요. 위볼과 아볼의 변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 딱 한 개만 얘기해 줄게.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포개지고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포개지고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포개진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는 거고 자, 이 변곡점 3차 함수는 뭐가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 얘를 기준으로 돌리면 쌤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해요? 증명은 기함수인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나중에 심화하시면서 증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협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볼, 아볼까지도 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 됐죠? 이제 좀 더 정리합시다. 좀 더 정리하면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극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극값이 뭐한다? 있는 경우랑 3차 함수에서는 극값이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극값이 있는 경우랑 극값이 없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 없어요. 어느 경우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자체가 하나 있거나 없으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값이 3차 함수에서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도 얘기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얘가 1대1 함수다 또는 증가 함수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감소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자, 증가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해야지만 증가 함수고 섞여 있으면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부만 증가하고 일부만 감소하고 일부만 증가할 때는 이건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1대1 함수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아니면 1대1 대응이다.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전부 다 같은 얘기고 그럴 때는 뭐가? 극값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는 거니까 얘는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막 다양하게 표현이 여기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끝이야. 알았죠? 왼쪽이랑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자, 뭐가? f'(x) = 0에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고, 자, 기본적인 문제 할 때는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인 문제를 할 때는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다 됐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 지금은 단지 뭐만 봤는데 최고차 계수가 양일 때는 이런 개형이 그려지는데, 자, 만약에 A가 음수인 상황이야. A가 지금은 양수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차 계수가 음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딱 한 단어로 요거 기억할게요. 뒤집힙니다. 뒤집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뒤집힙니다. 딱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할게요. 뒤집힙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 때는 뒤집힌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얘기가 뭔데? 상하가 반전된다는 얘기야. 상하가 전부 다 반전되거든요. 뒤집힌다는 게 이렇게 뒤집는다고.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위로 볼록하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게 되는데, 자, 이쪽이 음수고요. 여기가 음수니까 얘는 감소합니다. 이쪽이 양수니까 이쪽은 증가합니다. 이쪽이 음수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고, 아, 감소해서 증가라고 하고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극소와 극대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개형을 지금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그 모양이 전부 다 뭐다? 뒤집혀져 있다는 얘기야. 이게 뒤집히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뭐가 있다? 당연히 변곡점이 있겠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다 됐나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갑시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시면 내려갑니다. 감소하고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고요.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됐어? 감소하고 다시 감소한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다시 감소한다는 얘기야. 다 됐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음수고 이쪽이 음수니까 얘는 계속 0이 되는 지점 자체도 없죠. 계속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요.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 변곡이 일어나면서,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됐어요? 자, 특징이 뭐다? 하볼에서
변곡에 의해서 아볼이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위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왼쪽이 아볼이고 우측이 위볼입니다. 자, 이쪽이 아볼이고 아래로 볼록하고요. 아래로 볼록하고 이쪽이 위로 볼록한 형태고 그래프 개형이 뭐다? 뒤집히기 때문에 감소 형태들, 감소함수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모든 이제 개념서나 해설에는 여기까지가 다 되어 있어. 웬만하면 이까지는 되어 있거든. 조금 더 발전하면 이까지는 되어 있고 위볼, 아볼이 어떤 지점에서 생기는지 그게 잘 규명되지 않는 이제 개념서가 있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꽤나 의아하긴 할 거야. 여기에서 위볼 갔다가 아볼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이 일어나는 거고 변곡점이 있으면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위볼, 아볼이, 아볼, 위볼이 각각 변하는 요철이 뒤집히는 상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잘했어.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5-9번 봅시다. 자, 5-9번에 기본 문제 5-9번 있습니다. 자, 기본 5-9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fx가 있어. 이 fx가 이렇게 되어 있네. x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x 제곱이 있고 플러스 3a의 x에 마이너스 a 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긴데, 자 그러면 3차 함수고 3차 함수의 극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에 거기에 해당하는 판별식이 0 이상이냐 0 이하냐 0보다 크냐 이 차이니까.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3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2의 x가 되는 거고 끝에 3a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되어 있는 상황인데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겠지.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1번 문제는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지.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 극값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a가 되겠지.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만족하는 a가 1에서부터 4까지가 된다. 이게 답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극값을 두 개 가질 때, 두 개 갖는데 양수에서 극값을 두 개 갖는다. 자, 보세요. 얘는 좀 더 단수가 더 붙었죠. x가 양수가 될 때 극값이 두 개 가져집니다. 극값은 뭐냐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부호 변화예요. 오케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양수에서 두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x축 0을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오른쪽에서 부호 변화가 두 번 일어나야지만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뭐랑 관련돼 있니? 근의 위치, 근물리랑 관련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물리랑 관련돼 있어요.
0이니까 단순히 그냥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를 보죠. 함수값을 보고요. 함수값의 부호를 보아야 되겠죠. 축의 위치로 봐야 돼요. 판별식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일단 봐야 돼.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자, 함수값을 보고 봅시다. 0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F0가 아니죠. F'0죠. F'0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축입니다. 축의 위치인데 얘 축은 위에 봐. 수식 봐야 돼. 합이 얼마인데? 3분의 2에 a 플러스 2가 합이죠. 그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2가 누구보다? 0보다 커야 되면서 이게 두 번째 조건. 마지막 조건은 뭔데? 판별식이 되겠네. 판별식 봅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크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얘가 제일 먼저 풀리겠는데 왜? 이미 바꿔놨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면 a가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a가 누구보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세 번째 F0 있죠. F0가 양수다. 그러니까 3a가 양수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따라서 a의 범위가 누구보다 4보다 크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a의 범위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뭐야? 얘도 만족하고 아씨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여기서 보시면 a가 양수예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0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세 번째야. 어느 부분이냐? a가 1보다 작거나 이 부분 놓쳤네. 0과 1 사이 이거 놓쳤네. 오케이? 그래서 a가 0과 1 사이 하나 있고 4보다 크다 하나 이렇게 4보다 크다 하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다 되셨을 거고 지나치게 좁아졌고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5-17번 봅시다. 연습 문제 5-17번 같이 해볼게. 연습 5-17번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차 함수가 있어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의 x 제곱이고 끝에 누가 있느냐 하면 ax 이게 fx.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과 1 사이에는 극값 근데 1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가진다. 자, x가 0과 1 사이에서 뭐를 가진다? 극대를 가지고요. x가 1보다 클 때 뭘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한 거야. 결국 여기서도 2차 함수의 내용이 쓰이는 거거든. 자, 보세요. 자, 결국에는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 그래프를 바로 다이렉트로 그려서 어느 위치에 극
그때 극소가 생기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를 한번 까는 거야. 까가지고 도함수를 보는 거고 그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의 x가 되는 거고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봐.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경계가 되는 지점이 0, 1, 1 다야. 그래서 0, 1이 답니다. 그러면 극대가 발생한다. 극소가 1보다 큰 쪽에서는 극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호변화가 여기서 한 번의 부호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한 번의 부호변화가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에 한 번씩 뭐? 부호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극대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극소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 오케이? 여기에 어느 지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 부호변화 한 번, 1보다 큰 데에서 부호변화 한 번, 부호변화가 생기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뭐다? 축과 판별식은 굳이 필요 없겠죠. 자,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 F0가 양수가 되고 그 다음 F1이 뭐가 되면 0보다 작은 애가 되겠지. 다 됐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F0가 제로입니다. 뭐야? 아니지. 이거죠. F0가 A가 됩니다. A가 양수가 되면서 F1 봅시다. F1이 얼마가 되는데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겠다. 됐어요? 얘가 0보다 작은.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 2, 1이고 3, 1이니까 마이너스를 위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 값이 2분의 3보다 크면 되는데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다? A가 2분의 3보다 크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됐어? 그래서 나머지 축과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수가 되고 이쪽이 음수가 되도록 하면 축과 판별식은 그대로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필요 없이 이런 게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는 (5-2번) 한번 봅시다. 5-2번. 지금부터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고 그래프 개형 그릴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5-2번에 (1번부터) 기본입니다.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야. 이렇게 되는 거고 f 프라임 x 얘가 얼마다? 3x 제곱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아래로 볼록하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잘했나요?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가 올라갑시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 여기에 0이 되는 지점에서 뭐가 변곡점이 나옵니다. 감소. 자, 계속 감소하는데 아볼로 변하겠죠?
그다음 다시 증가 감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지나는지 한번 보시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오케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1 들어가면 되겠죠. 1 들어가게 되면은 1 딱 집어넣었을 때에 저기 1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는데? 1 마이너스 4 나오네.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요. 자 확인 뭘 확인해 보느냐면 얘를 쌤이 뭐라고 불렀어? 변곡이라고 불렀지. 변곡 벽곡이 아니고 변곡이라고 불렀지. 변곡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돌리면 포개지는 거니까 점대칭에 위치하는 거라서 이거랑 중점에 변곡점이 있는 게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얘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0이 되겠지. 자, y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2인데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확인만 해본 거예요. 확인만 해보는 거고.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변곡점이 뭐가 된다? y축이 되겠죠. 변곡점 위에 y축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축을 그려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개형 그리고 축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개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설정해 주시는 게 그림 그리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개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의 y축의 위치를 따져주는 거야. x축의 위치는 어떻게 따져준다? x 이퀄 0으로 따져주면 되겠죠. 미안. y축이 x 이퀄 0이겠죠. 그 다음에 x축의 위치는 y 이퀄 0이 되겠죠. y 이퀄 0이 됩니다. 자, y 이퀄 0은 y가 0이 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네. 여기 이렇게. 이게 y 이퀄 0이니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됐어?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